안녕하세요. 지범균입니다. JPA 기초 세 번째, 엔티티 단위로 CRUD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보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이용해서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코드를 작성하려면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계속 이렇게 달고 다녀야 되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스태틱으로 담고 있는 EMF라는 클래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 이 EMF에 ini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고 클로즈를 이용해서 매니저 팩토리를 닫도록 하는 그 코드를 추가했고, 엔티티 매니저가 필요할 때는 create 엔티티 매니저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아주 간단한 보조 클래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엔티티 단위로 CRUD를 처리하기 위해서 엔티티 매니저는 3개의 메소드를 제공해요. 물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4개인데 저 머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3개를 설명드릴 거예요. 퍼시스트, 우리가 이미 앞에서 예에서 봤죠. 뭔가 저장할 때 사용하고, find, 찾을 때 사용을 하죠. 그리고 remove는 삭제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변경은 CRUD에서 U는 역시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봤죠. 트랜잭션 범위 안에서 객체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나중에 반영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CRUD를 처리하기 위한 3개의 메소드 그리고 수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퍼시스트, 엔티티 매니저의 퍼시스트 메소드는 객체, at entity로 매핑한 객체를 인자로 받아요. 여기서 간단한 코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new user service라는 코드를 만들었고, 이 코드 패턴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봐왔던 패턴이죠. 엔티티 매니저 만들고 트랜잭션 필요하니까 트랜잭션 생성하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시작 DB 연동하는 코드, 여기서 이제 퍼시스트를 이용해서 유저라는 객체를 저장하도록 했고 커밋을 하는 거죠. 익셉션 나면 롤백, 마지막으로 엔티티 매니저 클로즈 하는 이런 코드를 작성했고, 퍼시스트를 이용해서 객체를 DB에 저장할 수 있어요. find는 특정한 식별자를 갖는 객체를 찾을 때 사용해요. 이 find 메소드의 첫 번째는 클래스 타입인데, 이 클래스는 우리가 add entity로 매핑 설정한 그 클래스가 되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식별값, 식별자에 해당하는 값을 전달해요. 그래서 이 예의 경우에는 유저와 매핑된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식별자가 이메일인 그런 데이터를 읽어와서 유저로 변환한 다음에 리턴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죠. 이 find 메소드는 존재하지 않으면 널을 리턴해요. 그래서 이 find 메소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널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조회할 때 주의할 점, find 메소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 또 두 번째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에 add entity로 매핑하지 않은 클래스를 전달하면 익셉션이 발생하고요. 또 이 두 번째 파라미터는 add id로 매핑한 그 식별자 타입, 그 식별자 타입하고 같지 않은 값을 전달하면 또 익셉션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두 개 타입을 알맞게 전달해야 한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수정은 트랜잭션 범위 내에서 변경된 값을 자동으로 반영한다고 했었죠. 두 번째 영상에서 영속 컨텍스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영속 컨텍스트는 트랜잭션 범위 안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 범위 안에서 어떤 DB에서 find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읽어오고 그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면 트랜잭션 커밋할 때 변경된 값이 자동으로 DB에 반영이 됩니다. 앞서 이번 영상에서 실제로 업데이트 커리가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지 한번 봤어요. 삭제도 할 수 있어요.
remove 메소드가 있는데 이 remove 메소드 안에 find 메소드로 읽어온 객체를 전달해주면 그 객체에 대응하는 DB 데이터를 삭제해요. 다시 한번 find 메소드로 읽어온 객체를 전달해야 삭제가 돼요. find 메소드로 읽어오지 않은 객체를 remove에 전달을 하면 에러가 나요. 또는 트랜잭션 범위 밖에서 remove에 전달하면 역시 또 온전하게 실행되지 않아요.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remove 메소드는 트랜잭션 범위 안에서 이제 올바르게 동작을 하고 그 remove 메소드에 전달하는 객체는 find 메소드로 읽어온 객체를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삭제할 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지금 이제 이 코드의 흐름을 보죠. 먼저 트랜지션 시작했고 find 메소드를 이용해서 DB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객체를 읽어왔어요. 그리고 그 객체를 remove 메소드에 전달을 했는데 커밋하기 전에 만약 이 시점에 다른 프로세스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DB에서 삭제하면 익셉션이 발생해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하면서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삭제를 시도하고 그 시도에 실패하면 삭제된 데이터가 없으면 익셉션을 발생시켜 주니까요. 그러면 그 익셉션을 알맞게 처리해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라든가 이런 약간의 후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코드를 한번 그냥 실행만 해보죠.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4개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 new user 코드 볼까요? 앞에서 봤던 코드죠. 저장하는 코드, 그 다음에 get user 서비스, 사용자 정보를 구하는 코드, 또 change name 서비스, 사용자의 이름을 변경하는 그런 코드 봤었고, remove user 서비스, 사용자를 실제 DB에서 삭제하는 그런 코드를 봤는데 이 4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어요. 그냥 코드만 보면 심심하니까 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봤어요. 이 코드는 뭐냐면 먼저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어플리케이션 시작할 때 초기화를 해줬고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 종료할 때 클로즈 하는 코드를 넣었고 루프를 쭉 돌면서 콘솔에서 명령어를 입력받아요. 그래서 명령어가 new로 시작하면 새 사용자를 등록하고 개수로 시작하면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고 change name으로 시작하면 이름 바꿈, remove는 삭제, exit, 종료죠. new나 get 좀 차례대로 볼까요? new 같은 경우는 입력한 뒤에 값을 공백으로 잘라갖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각각을 이메일 이름으로 사용을 해서 새로운 사용자를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하도록 했고요. 이미 존재하면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띄웠고 이미 존재할 때는 이렇게 entity exist exception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같은 이제 PK를 가진 데이터가 존재하면 이 entity exist exception이 발생할 거고 사용자 정보를 구하는 코드는 사용자 정보를 읽어와서 그냥 출력을 하는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이 get user 코드를 보면 유저를 구했는데 널이면 no user exception을 발생시키게 했거든요. 그래서 no user exception이 발생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알려주고요. 이름 변경도 비슷해요. 존재하지 않으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고 변경하는 코드 첫 번째는 이메일, 두 번째는 변경한 이름을 입력받아서 그걸 갖고 사용자를 구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코드죠. 마지막으로 remove 이메일을 구해서 그 이메일을 갖고 삭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역시 존재하지 않으면 no user exception을 발생시키고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합니다.
먼저 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출력을 할게요.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네요. new user.com 사용자 새 사용자 저장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실제 DB에도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DB 쿼리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 여기 지금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change name user.com에 이거 name to 이렇게 바꿔보죠. 사용자 이름이 바뀌었대요. 그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user.com 바뀐 이름으로 출력되네요. 마지막으로 삭제해 보겠습니다. user.com 리모트라고 적었어요. remove user.com 사용자 삭제 여기 딜리트 쿼리도 알맞게 실행이 됐고요. 실제로 삭제됐는지 실제 DB에서 조회해보고 조회가 되지 않네요. 삭제가 됐어요. 그럼 이제 종료를 해보죠. exit 끝났습니다. EMF 클로즈를 했는데 보시면 클로즈를 했죠. 클로즈 할 때 커넥션 풀 같은 자원을 종료하고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엔티티 매니저를 사용해서 엔티티 단위로 CRUD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또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런 변경, 저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트랜잭션 범위 안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